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5일 뉴로헬스, 기적을 만드는 뉴로헬스 4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까지는 이제 뇌 건강 1단계, 2단계를 했었고요. 오늘은 호흡 훈련하고 뇌 이완 훈련에 대한 어떤 방법하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한번 더 살펴보고요. 호흡하고 뇌이완 훈련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해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뉴로 피드백과 이미지 테라피, 자기 최면 요법을 넣어서 뇌 건강 1단계나 2단계,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을 네 가지를 적용시켜서 하면 어마어마한 정말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뇌는 상상만으로 실제 행동할 때와 똑같이 활동하게 되고요. 상상이 뚜렷할수록 실제 행동할 때와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즉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 기법을 이미지 테라피라고 했고요. 요 말초신경계라든가 호르몬계 확산 조절기를 통해서 뇌를 조절하게 되고 이미지 테라피하고 자기 최면 요법을 통해서 몸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한 3회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 그리고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한 상상 운동 실험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 이제 병원의 미래 환자 중심의 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소개한 책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상상만 갖고 상상만 했을 때 근육량이 늘어나는지 그냥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면은 그게 뭐야 뭐 말이 돼? 하는 실험을 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펴는 상상만을 하는 겁니다. 실제 손가락을 구부리지 않고요. 상상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 15분씩 4개월 동안 했더니 손가락 근력이 평균 35% 정도 강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리는 상상 운동 실제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팔꿈치만 이제 구부리는 상상 운동했더니 팔꿈치 근육이 13.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 운동기구로 하체를 운동하는 상상 운동을 했더니 일주일에 15분씩 5번 했고 1개월치 했더니 평균 8% 정도의 근육량이 증가했고 어떤 분은 33%까지 근육량이 좋아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즉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몸이 또한 근육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 행동도 변하게 되고 일상도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험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창조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넣었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제 마사루라는 일본 분이 이쪽 파동 연구기에 아주 권위 있는 분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이런 실험을 해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요 오른쪽 요 중간에 보시면은 밥 실험이 있습니다. 밥 실험. 이쪽 하얀 밥이 있고요. 곰팡이 낀 밥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해본 겁니다. 밥에다가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써놓은 밥이 있고 이쪽은 밉다라고 써놓은 밥이에요. 그냥 글자만 써놓은 겁니다. 그 예쁘다, 예쁘다는 밥에는 정말 예쁜 밥이 됐고요. 여기 밥에다가 밉다라고 써놓고 덮어두었더니 여기에만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요 비즈 라이브 끝나고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글자만 써놔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읽어보면 사랑과 감사라는 에너지가 요 물의 결정을 보석처럼 만들듯 우리도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몸속 물이 건강하게 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을 마실 때마다 예쁜 물, 좋은 물,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물 하면은 물이 보석처럼 만들어지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요. 즉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창조하게 되는 거고요. 세계를 창조하는 모든 힘이 바로 우리 뇌에, 우리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고객분을 만나거나 어떤 훈련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쟤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밥 씨름하고 똑같습니다. 쟤는 이뻐. 쟤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 뇌 훈련을 통해서 다 나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정상이 될 거야. 이 사람은 천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학적 실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불교에서도 나와 있고 예, 기독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예, 기독교에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심리학 로버트 로젠탈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요 로젠탈 효과를 보고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요 나무 밑에서 어떤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로젠탈 효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인데요. 캘리포니아 공립초등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을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너희들은 영재가 될 애들이야. 너희들은 어마어마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애들이야.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대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능 지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걸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는 수많은 분들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나쁜 놈, 얘는 차단할 놈, 얘는 안 사는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의 사업에 예, 도움이 될 사람, 내 삶에 도움이 될 사람. 네, 그렇게 하시면 예,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운과 에너지가 다 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요 마음 의술 예, 상상 치료요법 이미지 테라피 아주 대가인데요. 예, 하루에 3번씩 상상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하냐면 암 세포가 예, 빛으로 된 탄환을 맞아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은 건강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15분씩.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달 후에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엄청나죠? 그 엄청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 뇌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 훈련할 때 뇌 이완 훈련을 하게 되거나 어떤 기본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상을 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이 이제 있는 분들은 진짜 이런 상상을 하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쓴 답이 정말 100점이 맞는 그런 상상을 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냥 기본 훈련 소리만 들으세요 하지 마시고 예. 내가 상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만드는 세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게끔 하고 예. 하루에 15분씩 뭐 20분씩 하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 카이 사이먼트라는 분이 관절염 통증도 똑같은 방법으로 낫게 합니다. 예. 백혈구가 관절을 매끄럽게 윤이 날 때까지 다듬는 그런 모습을 하루에 15분씩 상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염이 싹 나아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 뇌파 훈련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뇌파가 나왔을 때 땡땡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땡땡 나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이 땡 소리는 보약 소리다. 이 땡 소리는 키가 커지는 소리다. 이 땡 소리는 내 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대로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뇌 이완 훈련. 제가 이제 4단계를 많이 하는데 4단계에서 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5개의 꽃송이가 막 펴니다. 보약이 5개가 막 만들어져서 내 몸속에 쏙 들어온 상상을 합니다. 예. 매일매일 보약을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있을 때하고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뇌건강 2단계, 1, 2단계, 그 다음에 호르몬, 밸런스, 성장 호르몬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상상 치유, 예, 저희 밑에 써 있는 뉴로 피드백, 이미지 테라피, 자기 체면요법에 대해서 어떤 실험들이 있었나 해서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먼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상상이 병을 치료할 수도 반대로 병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 중국 당나라 손사막 의학자가 눈을 감고 마음에 불을 피운 다음 불로써 병을 공격하면 다 치유된다. 옛날 학자들도 이미 상상요법을 다 쓰고 있었고요. 눈을 감고 마음에 불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뇌건강 2단계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 뉴욕 록펠러 대학교에서 상상치유만으로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위의 산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냈고요.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맥클란드라는 분이 사랑의 기억, 옛날에 아니면은 지금의 좋아하는 애인이나 사랑했던 기억을 계속 상상하면 면역체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처드 데이비드 교수는 상상으로 면역 강체 형성된다는 똑같은 실험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만성 질환을 상상 치유로 다 치료한 데 성공하고요. 신시내티 의과대학에서도 뇌졸중을 상상 치유로, 그 다음 퍼투 대학에서 골관절염, 그 다음에 건선, 폐성 폐질환, 말기암 환자분들을 이런 상상치유법에 써서 효과를 보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로 피드백으로 정말 이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다 된다고 얘기하세요. 안 된다고 하는 순간 그분들 절망하고 안 되고 반대로 병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예,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뉴로헬스 뉴로피드백 프로그램, 오늘은 뇌호흡, 그 다음 뇌이완 훈련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고객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저는 이쪽에 좀 관점을 좀 잡았어요. 호흡 훈련, 호흡하는 거야. 그냥 숨 쉬어. 좋아져. 산소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네,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호흡 훈련 저희가 코로만 하는데 왜 코로만 해야 하느냐, 네, 입으로 하면 안 되냐. 예, 입으로 하면 이제 병균 세균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코로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강호흡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닌 입으로 숨쉬는 호흡법을 말하는데, 이런 구강호흡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고 코로 호흡을 하면 코 안에 점막과 코털들이 세균과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요. 하지만 구강호흡은 세균과 오염물들이 여과 없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구강호흡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체내로 발에 들어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편도염이나 인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난 뒤 목이 칼칼하거나 열이 난다면 수면 중 구강호흡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코로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입을 이제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로
입을 막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예, 그거 막고 주무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호흡 훈련 방법입니다. 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제 조식 호흡 방법이에요. 뭐 인도식, 뭐 중국식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다양한 호흡법이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뭐 그럴싸하고 뭐 왼쪽을 막고 뭐 오른쪽으로 뭐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잡하니까 있어 볼 것 같은데 다 조식 호흡, 조식 호흡이 최고고요. 예, 그런 거 해도 우린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는 건데 이게 너무 간단한데 어떤 분은 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이게 최고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네. 조식 호흡 방법 보면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요. 예, 코로만 호흡하고요.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고르고 깊이 끊어지지 않게 호흡하고요. 가득 들이마시거나 완전히 내쉬지 말고요. 아랫배를 임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 단전까지 쭉 내릴 때 이 산소가 내 이 아랫배에 다 공급이 되는 내 들이마신 산소들이 내 그 장내에 다 공급이 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완전히 내쉬지 마셔야 돼요. 왜? 산소를 장내에 다 공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호흡 자세는 어깨와 가슴, 배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허리를 너무 곧게 펴지 않고요. 프로의 화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온도계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맞춰서 호흡이 되고요. 3초, 뭐 4초, 5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3초마다 나는 소리와 1초마다 나는 소리가 여기 있고요. 이거 이제 누르면은 땡땡땡 소리가 줄어들고 그다음 스피커를 클릭하면 이제 파동무늬가 사라지고 1초 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스톱 위에 요 붉은색이 이 체온계처럼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단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호흡이 쭉 올라올 때 내 코까지 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갈 때 쭉 하시는데 내려갈 때 숨을 다 뱉지 않고 요 단전 쪽에서 어느 정도 숨을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초 들이마시고 2초 정도는 내쉬고 1초 정도는 자연스럽게 완전히 내쉬지 않고 한 0.5초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게 한 3초 내쉬는 게 한 2.5초 정도 해서 완전히 내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조식 호흡은 깊고 이제 조식 호흡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깊고 가늘고 고르고 긴 호흡을 언제나 여유 있게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깊고 가늘게, 고르게. 그리고 두 번째, 배꼽 아래 단전에까지 숨결이 다 단전의 길을 축적하기 위해서 요 배꼽까지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붉은색 요걸 갖고 여러분들이 단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늘게 숨 쉬어 호흡 시간을 길게 하고 숨의 드나듦의 파동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의 호흡이 이루어질수록 훈련을 쌓아가서 이러한 호흡이 평상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목표인 겁니다. 예, 숨을 쉬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길게 하면서 파동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안정된 상태로 하는 게 목표고 일상생활에도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호흡량보다 약간 적은 양으로 여유 있게 숨을 쉬고요. 이를테면 평소 한 번에 들이쉬는 최대량이 1200cc다면 1000 정도만 숨 쉬고 200 정도는 남겨 넣는 게 조식 호흡입니다. 초보자가 할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호흡 들어가면 뭐 우주의 기운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비를 예를 듭니다. 예, 우리가 비를 예를 들 때 뭐 가랑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막 내리는 비도 있잖아요. 그 비를 이제 예를 드는데 초습자가 조식 훈련의 첫 과정에서 알아차린 자기 호흡 상태를 보통 내리는 비로 치면 단전의 자리를 알아차려 흘러가는 호흡은 가랑비로 바꿔지는 단계라.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랑비 호흡이 부슬비로 바꾸어져야 단전에 기가 모여 촉촉하게 쌓이기 시작한 때나 비유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그냥 막 내리는 비가 아니고 부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비, 호흡이 그렇게 고르고 안정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늘고 부드럽다는 말이 요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랑비. 어쩌면 안개비처럼. 막 쏟아지는 비는 우리가 숨을 이런 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전에 기를 모은다. 우리 호흡할 때 가늘게 부드럽게. 우리가 단전이 그 기가 모이는 밭전자를 써서 이제 단전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막 휘몰아치는 그런 막 비가 아니라 살짝 가라앉은 비처럼 호흡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책 보면 숨만 잘 쉬어도 병원에 안 간다는 책도 있고요. 숨만 잘 쉬어도 뱃살이 빠진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 호흡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임스 네스터라는 분이 호흡의 기술 이런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호흡을 하면 코 결골이 산화질소를 크게 증가시키고 산화질소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필수구실합니다. 면역기능, 체중, 예, 보니까 여기 아까 뱃살 빠진다고 해서 체중도 이렇게 나오네요. 병원에 안 간다. 이게 면역기능이겠죠. 면역기능과 체중, 혈액순환, 기분, 성기능 등 모든 체내 산화질소 영향을 받는데 코 호흡만으로도 산화질소 최대 6배가 증가합니다. 네. 일상생활에 피로함도 많이 사라지고 맑은 정신으로 좋은 능력을 올릴 수 있고요. 폐의 용량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보통 사람보다 4배, 6배의 많은 양의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우리 몸에 산소를 필요하는 곳과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모든 세포가 활성화된다. 예. 장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져 피로가 쉽게 회복되고 독소가 빨라진다. 예. 비만,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내용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해서 여러분 호흡 훈련할 때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아니라 고객분들이나 훈련하시러 오시는 분들, 네, 무료 체험하시러 온 분들에게 이 호흡 훈련의 목표,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 훈련 할 때는 이렇게 옆에다가 뉴로스펙을 틀어놓고, 네, 뉴로스펙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자기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10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예, 금방 가게 돼요. 그래서 호흡 훈련 할 때 꼭 뉴로스펙 실시간 뇌파를 보는 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같이 한번 보게 하세요. 예, 그러면은 내 호흡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호흡했을 때 뇌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호흡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은 정말 이 10분, 15분 이런 호흡 훈련 시간이 지금의 호흡 훈련 하는 시간보다 더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1번 기출율동 측정하고 호흡 전후 뇌파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2번은 심호흡 후에 뇌파 변화만 측정해 보고요. 세 번째는 과호흡, 일부러 한번 급하게 들었다 쉬었다 뭐 10회 정도 반복한 다음에 요 조식 뇌파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차이점도 한번 말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호흡에 대해서 실습도 여러분도 해보시고 오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호흡 훈련의 중요성, 예, 효과, 뇌파 변화, 뇌파 변화만 읽어볼게요. 예, 호흡 중요성, 그다음 호흡 효과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뇌파 변화, 기초율동이 분명해지고요. 예, 잡파가 사라지게 되고 서파, 느린 뇌파와 고베타, 예, 스트레스 뇌파가 사라지게 되고요.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세타파 상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명상 상태로도 이제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호흡 훈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엔 뇌이완 훈련 한번 보겠습니다. 뇌이완 훈련은 저희가 뉴로 헬스에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뇌이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동차 경주, 공중 부양 이렇게 돼 있고요. 브레인 플레이에 가면 뇌이완 훈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뇌에 쌓여있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뇌의 탄력과 생명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쳐다보면서 쳐다보면 됩니다. 전두엽과 간내의 시상, 시상 하부, 뇌의 간, 확산 조절기를 발달하게 되고요. 졸릴 경우에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뇌이완 1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쳐다보시면 돼요. 그냥 멍 때리면 됩니다. 멍 때리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사님도 여기 얘기하시는데 뇌이완 훈련 잘하는 방법은 멍 때리라는 겁니다. 멍을 때리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나 숟가락을 보니까 멍이 잘 안 때려져. 그러면은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멍 때리시면 돼요. 긴장 풀고요. 그래서 멍 때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오른쪽 보면은 멍 때리다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되고 멍 때리다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서 멍 때리다가 이제 역사적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멍 때리기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없는 비생산적 활동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멍 때리다 역사적인 발견을 했다. 뭐 이런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린다는 것은 전문적인 뇌 과학적인 용어로 했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뇌이완 훈련할 때 활성화가 돼요. 즉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멍 때리는 효과가 뭔지, 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뭔지 연결시키면 이제 답이 나올 텐데 하나씩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영역이 있고요. 멍한 상태이거나 몽상에 빠졌을 때 활발해지는 뇌 영역으로 뇌측전 전두엽 피질, 후대상 피질, 두정엽 피질에 퍼져 있는 신경세포망 이에 해당하고 이때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을 정리하고 상기시키면서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디폴트 모드에서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평소보다 15배가 높다고 나오고요. 멍한 상태에서 스치듯 지나간 아이디어가 우연이 아닌 과학적인 원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멍 때린다는 것은 뭡니까? 뇌에서 경험과 기억을 정리하고 상기시키면서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뇌이완 훈련 여러분 10분, 8분, 15분, 20분 하시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뇌의 경험과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여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멍때기를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뇌를 자주 쉬어주지 않으면 기억력과 창의력, 집중력 떨어지고 뇌의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뇌이완 훈련한 시간만이라도 뇌를 쉬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핸드폰 봐야죠. 그냥 순간순간 그냥 핸드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네이버에 뭐 누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윤석열 정치 얘기 보다가 뭐 댓글도 보다가 광고도 보다가 절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이완 훈련할 때만큼은 정말 여러분 쉬어라 뇌를. 그럼 뇌가 쉬면 멍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2001년에 워싱턴 대학교의 마커스 라이클 교수라는 요 뇌과학자분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뭐냐?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떻게 된다? 뇌가 활성화된다. 역설적인 내용이죠. 잔디밭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처럼 마음이 자유롭고 배회할 때 요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되는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최상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이 막 쌓이고 막 일도 복잡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저 찜질방에도 가서 그냥 쉰다고 하잖아요. 아, 다 필요 없고 나 쉬어야겠다. 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신을 평가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 예. 즉, 여러분, 뇌이완 훈련. 요 뇌이완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시간도 되겠지만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의 어떤 부위가 좋아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부분이 있고요. 이 라이클 박사가 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이 특정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얘기했고, 컴퓨터를 얘기하면 이제 리셋, 초기화한다.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정엽이라든가 전두엽, 측두엽, 전두엽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부분이고, 측두엽에서는 기억하고, 그죠? 해마 부분이 있고 소리 듣는 부분이 있고, 두정엽은 감각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효과는 일과 중에서 몽상을 즐길 때 잠을 자는 동안 활발히 활동하고요.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이 부의 발견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뇌는 여전히 몸 전체 산소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가만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뇌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DM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는 자기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 DMN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위스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DMN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사춘기 청소년들도 DMN이 활발하지 못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DMN 활성화되면 창의성이 생겨나며 특정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즉 결과는 뭐냐면 뇌가 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뇌는 좀 쉬어줘야 한다. 뇌 이완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스위스 연구진이 이걸 발표했고요. 코넬 대학에서 작업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뇌 이완, 뇌 위안 훈련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쉬게 해주면 창의력이나 어떤 왕성한 다른 능력들, 특정 수행력이 향상된다. 이게 효과가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얘기하죠.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또 저번에 얘기했던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도 창의성은 신경망의 연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 안에서 떨어져 있는 연결고리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창의성이 생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멍 때리는 동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끊겨있던 뇌의 부위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멍을 때리거나 다른 공상이 빠져들면서 뇌가 단편들의 정보가 서로 연결하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아 맞다 이렇게 때릴 때가 있는데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다 됐을 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교하고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에서 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대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도호쿠대에서는 기능성 자기공명 이걸 갖고 뇌의 혈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백색질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혈류의 흐름이 활발해진 실험 참가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되는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즉 뇌가 쉬게 될 때 백색질 활동이 증가하고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된다. 이게 있고요. 아까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말씀드렸습니다. 엠팩 테스트를 해서 우리 이제 IQ 올리는 엠팩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DMN이 활성화됐을 때 얼굴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기억이 더 잘 된다. 이거를 코넬대 연구팀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뭐 수행력이 떨어진다. 뭐 뇌가 너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뇌가 더
창의력 발휘에 더 도움이 된다. 예, 기존에 막 저기 있고 여기 있던 뭐 예, 우리가 집 청소할 때 보면 뭐 날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정리가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고요. 우리가 뇌 이완 훈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제 고객분들이나 제품 뇌 이완 훈련 설명할 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딴 생각의 힘에서 이제 멍 때린 거 딴 생각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 이완 훈련 시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하고 해마가 함께 활발한 작용을 한다 해서 예, 기억도 예, 관여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뒤엉키고 복잡해진 머릿속 정보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뇌 이완 훈련이다. 이렇게 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뇌 이완 훈련을 통한 창의적 수행 향상에 관한 이제 창의적 수행 향상 등에 관한 연구 등인데 예술 분야와 같은 창의적 수행에서 뇌 이완 요법의 강화가 영향이 좋았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호흡 훈련하고 뇌 이완 훈련이 우리 뇌의 어떤 부위에 활성화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다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한 이제 내용에 좀 더 첨가하셔서 정말 이런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그냥 우리 소비자들에게 너무 성의 없이 알려주는 게 아닌가. 눈 뜨면 돼. 호흡하면 돼. 이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공부해서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 예, 그분들이 우리가 알려준 내용을 갖고 좀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기적의 도구, 예, 뉴로하모니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 어떤 제품보다 그 어떤 뭐 프로그램보다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세계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적의 도구가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뉴로하모니 서울대학교 의료공학과랑 같이 만들었고요. 파나톡스의 이상락 개발팀, 전 키스트 선임연구원과 함께 블루투스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뉴로피드백은 하버드 집중력 수업, 어떻게 해서 그들이 최고 인재가 되었냐 해서 뉴로피드백을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 뉴로헬스는 박병훈 박사님이 세계 인명사에 등재된 박병훈 박사님이 직접 만드셨고요. 세계 최초로 AI 뉴로피드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도구가 눈앞에 있는데 현실은 의심하고요. 의심하는 자체가 뭐냐면 내 뇌에 내가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만 하고 있고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훈련 효과가 나오면 알고만 있고 전달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네. 내가 왜 이렇게 기적의 도구가 있는데 왜 내가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행동하지 못할까?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글로 써보세요. 그 다음에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세요. 그럼 뭐가 좋아집니까?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좋아집니다. 뉴로 피드백 효과는 자아 존중감, 즉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두 개를 느끼고 이 두 개를 안 다음에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게 이 뉴로피드백 훈련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왜 전달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느냐? 써보세요. 아, 공부가 안 돼서, 내 팔 잘 못 봐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아,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이거를 싹 10개 정도를 써봐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안 된다 하시면은 카톡에 단톡방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톡방을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2년째 계속 뇌 관련된 뉴로피드백 관련된 내용들을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단톡방이 아직도 2명이고 아직도 3명이에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세상이 쉬워졌습니까? 카톡으로 초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 뇌에 대해서 잘 몰라. 저 한 달에 한 번씩 브레인 클래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 하고 있어요. 제가 비즈 라이브 방송을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곱하기 4주 정도 하면은 총 10번 정도, 한 달이 30일인데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뇌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여하시고, 만약 참여하지 못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브레인 클래스 했던 내용들도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요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 방법은 일단 자기 진단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니체입니다. 자신을 늘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항상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뉴로피드백 훈련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상상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뉴로헬스에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호르몬 프로그램입니다. 호르몬 프로그램에 대해서 윤정수 본부장님 모시고 1시간 목요일 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정리해서 이 호르몬 프로그램 한 2, 3회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뉴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뇌파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뇌를 안다고 하는데 뇌를 알면 뭐합니까? 마케팅이랑 연결이 돼야죠. 뇌를 안다고 하는데 사업은 못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BQ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을 분석하고 그 고객을 어떻게 마케팅과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 호르몬 프로그램 끝나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늘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